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이 오는 17일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어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업체를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성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하고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산업 기틀을 닦는 데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수소 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 관리법 등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할 정책도 정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가 민간 주도로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소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기업이 2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성장연구소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상장사 중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은 83곳에서 2018년 19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001년 117곳으로 처음 100곳을 돌파했고 2012년 192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성장이 둔화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1조 클럽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업체 23곳, 식품업체 19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1년 연속 매출이 10조 원이 넘는 초슈퍼 기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포스코, 한국전력 등 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 펀드 순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펀드 순자산은 658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4조 5천억 원, 21% 늘었습니다. 전체 펀드 설정액은 98조 6천억 원 증가한 649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펀드 순자산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 선으로 채권 시장 강세가 이어졌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사모펀드 증가 등에 따라 대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펀드 시장 규모가 성장했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공모펀드 순자산은 13% 늘었고 사모펀드도 26% 증가했습니다. 협회는 사모시장의 경우 전문사무 운용사의 신규 진입으로 업계 외연이 확대됐고 실물펀드의 자금 유입이 늘어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외 모든 생산 거점에서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가장 최근 인증을 받은 중국 충칭 사업장을 포함해 경기 이천, 충북 청주, 중국 우시 생산 시절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모두 이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로 인증은 미국 최초의 안전규격 인증기관인 UL이 매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총 중량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량을 빼 재활용률을 수치화하고 재활용률이 우수한 사업장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10월 2022 에코비전을 선언하고 친환경 반도체 생산 공장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넷마블이 이승원 글로벌 담당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습니다. 넷마블은 어제 내달 이사회에서 이 부사장이 정식 대표로 선임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넷마블은 기존 권영식 대표 체제에서 권영식, 이승원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됩니다. 권 대표는 게임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게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이 대표는 경영 전략 및 글로벌 사업을 총괄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넷마블은 이번 각자 대표 체제 전환은 강한 넷마블 실행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의 본질인 게임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BK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윤종원 신임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과 관련해 조합원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어제 서울 을지로 본점 강당에서 노조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고 윤 행장 출근 저지 투쟁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행장 임명 뒤 노조의 출근 저지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 임명을 낙하산 임명으로 규정하고 임기 첫날인 지난 3일부터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행장은 본점 대신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0.84% 오른 6만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전거래일보다 1.62% 오른 10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10만 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공식 출범 이후 장중 및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10만 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기업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장 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848억 원, SK하이닉스 주식을 216억 원어치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순매수 규모는 각각 7,102억 원, 1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총리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경제통합총리가 되겠다고 밝힌 정 후보자가 취임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각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 이어 태국에서도 중국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긴급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앞둔 이 총리가 종로 아파트를 임차한 것은 사실상 출마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4.15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비보조는 지난해 실패했던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